네, 정은아의 인생 이야기 오랜만에 돌아온 오상걸작사 바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찍던 데가 너무 더워서 장소를 좀 옮겼습니다. 오늘 본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영화랑 좀비딸 이렇게 해볼 예정인데 왜 이 두 개를 엮었냐, 이제 저는 두 개 다 안 봤는데 이제 이게 웹툰 원작 작품들이어가지고 이렇게 공교롭게도 개봉 시점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고 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이제 두 개를 엮었습니다. 일단 오늘 본 전지적 독자 시점 간단하게 한 줄 평하고 재미있다 재미없다 얘기하고 이제 영화에 대한 심층 토크를 좀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 한 줄 평. 지하철 3호선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한 줄 평. 기대 이상이었다. 근데 기대가 너무 낮았다. 딱 생각한 문제점 그대로였다. 일단 그러면 이 영화 기본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지 추천하기 어려운지 재미있다 재미없다로 한번 나누고 좀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다 재미없다로 나누면 저는 재미없다. 아예 좀 애매해요. 재미있다 재미없다로 나누자면 조금 재미없다? 저는 재미있다 재미없다로 나누자면 재미있다. 이 작품이 일단 웹소설로 되게 유명했었고 그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웹툰이 만들어졌는데 잘 돼서 인기가 많아서 이제 영화까지 만들어진 그런 케이스고, 김독자라는 주인공이 혼자만 보는 웹소설이 있었는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자기가 읽었던 소설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그 소설을 바탕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런 이야기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작품이 원작이 있는 작품인 거잖아요. 그렇죠. 웹소설과 웹툰이 그렇죠. 있는 건데 두 분은 그럼 웹소설이랑 웹툰을 보셨나요? 웹소설은 안 봤고 웹툰은 네, 봤습니다. 저도 웹소설은 안 봤고 웹툰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오늘 중요하다. 왜냐면 그렇죠. 저는 하나도 안 본 시점으로 이제 이 그렇죠. 작품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남길 거고, 두 분은 그래도 가장 인기 있었던 웹툰을 어쨌든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조금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작품은 이 영화를 보러 오는 관객분들이 이게 웹툰이랑 웹소설이 얼마나 잘 좀 구현됐는지 반영됐는지를 조금 궁금해서 그거를 보러 올 것 같은데, 두 분은 이제 웹툰을 보신 입장으로서 이 작품이 어느 정도 구현이 됐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이 노력했다라는 거는 인정합니다. 이 작품이 판타지다 보니까 일단 이미지 자체가 다 현실 없는 것들이에요. 다 현실 없는 괴수들 나오고 뭐 검들 나오고 아이템들도 엄청 나오고 뭐 도깨비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부터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게 제작비가 많이 커질 텐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가 항상 좀 걱정이 됐었는데, 노력은 열심히 했다. 아직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근데 이거는 제 기대가 좀 많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제가 애초에 뭐 문제점을 생각했었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게 이 웹툰의 엄청 큰 장점이었던 중 하나가 작화였거든요. 이 웹툰이 엄청난 이 작화와 이 연출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실사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딱 봐도 웹툰 보면서 진짜 잘 그렸다는데 이걸 실사화한다고? 너무 깨는데, 약간 알죠 무슨 느낌인지. 되게 잘 그려진 그림은 그림으로 봐야지 예쁜 건데 그걸 실사하려다 보니까 별로가 됐다. 사실 웹툰이 잘 된 거 이유를 하나를 뽑으자 하면은 진짜 그 작화 뽑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만큼 작화가 되게 좋은 웹툰인데 그 작화 좋은 웹툰의 판타지물을 실사화한다? 이거는 뭐 좀 아쉽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봤는데 딱 그대로 좀 아쉬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되게 이 대사 같은 게 많거든요. 설명이나 많이 엄청 스킵이 됐어요. 왜냐면 스킬 설명,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막 갑자기 아까 얼음 막 뭐 무슨 알약 먹었잖아요. 그게 이제 화염 저항력을 높여주는 알약이거든요. 그걸 그래서 일반 상태에 먹으면 동상 걸려서 죽어요. 막 그런 아이템인데 막 그런 게 스킵된 거예요. 되게 킬 포인트인 스킬 하나가 제4의 벽이란 스킬이거든요. 정신 공격을 당했을 때는 제4의 벽이 나타나면서 소설 밖에 있는 것처럼 약간 연출이 되면서 대화나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게 너무 스킵되고. 이걸 어떤 느낌이냐면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이 실사화된 것 같은 느낌.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말하는 게 있잖아요. 실사화하면 안 되는 막 애니들이 있다. 일본의 문제점 얘기하잖아요. 약간 이것도 실사하면 안 되는 웹툰이었다 사실. 약간 많이 이런 어려운 진짜 작품이었죠 완전. 느낌.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이제 전지적 독자 시점에 대해서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봤거든요. 이 웹툰이 있는지도 사실 몰랐고, 일단은 굉장히 설정이 되게 신선하다, 굉장히 세계관이 독특하다. 다만 아쉬웠던 거는 제가 어쨌든 이게 웹툰이 있고 지금도 이게 연재 중이라는 거를 알고 보다 보니까 이 세계관이나 이런 스토리가 원작 설정을 아예 모르고 보는 내가 보더라도 많이 여러 가지가 빠진 게 좀 느껴진다. 어느 부분에서 그걸 느꼈냐면 처음에 이제 그 지하철에서 퀘스트 첫 번째를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끝내고 잠깐 주인공만 무슨 괴물한테 먹혔다가 그렇죠. 나오고 나서 금호역으로 들어갔는데 뭔가 세계관 안에서의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 이미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다 그렇죠. 적응한, 나도 모르게 이제 많이 세계관이 이제 이렇게 건너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이런 부분이 지금 건너뛰고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느끼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 또 이제 얘기하고자 했던 게 저는 좀 자막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했어요. 사운드가 되게 많다 보니까 대사가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소리만 듣고 인지하기에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자막이 좀 있었으면 어떤 아이템을 말할 때도 아이템 글자가 나오니까 어떤 아이템을 말하는지 뭔가 정확하게 인지가 될 텐데 말로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운드가 이게 겹치다 보니까 잘 못 듣고 넘어갔던 부분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막이 좀 있었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 설정 같은 거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CG가 좀 아쉬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일본 애니메이션 실사화했을 때의 CG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이게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그 세계관 자체가 뭔가 게임을 진행하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조금 CG가 어색해도 괜찮아요. 뭔가 게임 플레이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저는 그걸 좀 감안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헐리우드의 CG를 보다가 갑자기 전지적 독자 시점의 CG를 보면 많이 어색하다. 최근에 나온 한국 작품들에 비해서도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막 괴물이 나온다든지 뭐 지하철이 막 이렇게 끌려간다든지 라는 거 보면 조금 많이 어색했다 라는 거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CG가 좀 여러모로 아쉬웠다. 전철 멈출 때마다 그 연출은 너무 깨더라고요, 솔직히. 그 전철 끼익 할 때마다 너무 이게 아니 그래도 그 정도는 좀 실감나게 이렇게 처리해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넷플릭스 같은 데에서 큰 지원을 받고 만들지 않는 이상, 할리우드에서 만들지 않는 이상 어렵다. 진짜 영화를 보면서 이게 영화가 아니라 차라리 넷플릭스 시리즈처럼 나왔으면 완성도적인 면에서는 영화보다는 훨씬 좋지 않았을까. 저는 장점으로 일단 처음에 이 설정 자체가 굉장히 판타지스럽고 어찌 보면 유치해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이템 같은 것도 나오고 게임 방식도 나오고 뭐 획이나 뭐 이런 식으로 몬스터들 뭐 이렇게 나온다 보니까 유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초반부터 조금 약간 뭔가 좀 진지한 톤을 깔려고 했던 것 같은 느낌? 주인공의 서사도 약간 무겁고 나머지 서사도도 굉장히 무거운 톤으로 유지하고,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진지한 톤을 유지하려고 했다? 연상호 감독이 연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중간중간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인간의 무서움, 인간의 그 잔혹함 부분을 굉장히 대립하는 구조로 나오거든요. 대중들이 굉장히 무서워 보이게끔 중간중간에 되게 영화적인 주제로 많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을 연상호 감독이 되게 잘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연상호 감독님이 또 CG나 기생충도 만드셨고, 기생수도 만드셨고, 네. 그러니까 좀비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중간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연상호 감독이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그래서 영화 톤 자체가 연상호 감독님이 만드셨던 영화 톤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이 정도 톤이었으면 연상호 감독님 한번 연출했으면 좀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뒷부분은 조금 그런 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의외로 장점 하나 말하자면, 저는 생각보다 이민호가 되게 멋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아스달 연대기라는 그 작품의 촬영지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더킹이라는 SBS 드라마의 촬영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민호 배우님이 촬영을 한번 하러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멀리서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민호 배우님을 좀 호감 이미지로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무대 인사로 보지 않은 첫 번째 배우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보다 멋있게 나와가지고 그거 의외의 장점이다. 저는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영화 시작하고 나서 알았어요. 네. 근데 진짜 배우님들이 진짜 대단한 게 이게 거의 다 CG잖아요. 그렇죠. 이 촬영 현장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영화였다라는 거는 인정하다만 아쉬웠던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 영화가 살짝만 톤이 어긋나도 되게 오글거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했으면 어렵지 않았을까.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약간 그 부상아가 너무 스파이더맨 따라하는 거 아닌가? 마지막에 이렇게 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고 이거는 좀 그건 좀 뺐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 주인공 연출 보면 이제 굉장히 클로즈업 돼가지고 그 머릿속 생각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나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결례를 보내버렸네요. 전지적 독자 시점의 그 캐릭터들이 다 매력적이에요. 근데 이 영화가 짧다 보니까 일단 주인공 빼고는 모든 서사는 일단 좀 뒤로 두고 했다 보니까 캐릭터들이 덜 살고 그러다 보니까 배우님들이 연기할 거리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근데 은근히 이민호 배우님과 금독자를 연기한 배우님은 네. 은근히 좀 잘 어울렸다. 진짜 잘 어울렸어요. 네. 진짜 잘 어울렸어요. 네. 네, 보기 전부터 좀 걱정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네. 동료들은 애를 빼면 좀 애가 애 때문에 솔직히 유치해지는 장면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원작에서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건 안 한단 말이야 사실. 그럼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차라리 좀 그렇지 나이트 않습니까? 좀 올리던가 했어도 그쵸. 좋았을 예. 것 같은데 그래서 영화 속에서 서사도 설명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배우처럼 보이게 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목부터가 전지적 독자 시점이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서사가 다 주인공한테 몰빵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단점 하나가 유중혁하고 김독자는 또 마지막에 약간 그 훈훈하게 나오는데 전혀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보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한다. 약간 이렇게 몰아가지만 웹툰에서 보이는 거는 전혀 훈훈하지 않고 서로 약간 막 틱틱대고 되게 싫어하면서 뭔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증의 느낌인데 너무 마지막에 약간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애증인데 나오니까 증오가 없어 보인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영화의 엔딩이 이 실제 웹툰과 웹소설의 어느 부분에 해당돼요? 진짜 완전 극초반이에요. 초반인데 완전 거의 거의 한 10분의 1? 16분의 1? 진짜 16분의 1, 완전 16분의 1. 극초반이라 지금 한반도잖아요. 네. 한반도 내 이야기가 한 3분의 1 정도 된것 같아요. 한 번 더 넘어가요. 지구로 그쵸. 넘어 지구로 이게 넘어가요? 전우주작 스케일이에요. 그래요? 이게 네. 진짜 커요. 왜냐면 이 성자들 처음에 막 나오잖아요. 성자에 대한 설정도 너무 스킵을 해버려갖고 사실 이 성자들마다 막 각각 성격도 있고. 예, 성자가 약간 위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뭐 이순신 성자, 맞아. 네. 뭐 이렇게 한국 성자들도 되게 많아요. 세종대왕 성당 뭐 이런 다 있어요. 근데 문무남보 성자도 있어요? 성자 되려면 그 이야기 좀 많이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캐스트를 깨갖고 네. 그 되게 맛있는 이야기처럼 만들어놔야지 약간 그런 거를 업을 쌓아서 약간 결국에 성자가 되는. 그래 그런 이순신이랑 느낌이에요. 세종대왕 그거 성공하신 분들. 그렇죠. 명량, 그 노량 이렇게 다 이야기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올림푸스도 있고, 맞아. 저기 예수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영화를 저희가 비교해봤고 베놈지수 매기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베놈지스 1점 주겠습니다. 1점? 오. 뭐 저는 베놈주스 0점 드리겠습니다. 0점. 엄청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주인공하고 아까 그 유중혁 되게 좀 잘 나왔다. 이게 안 나오네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봤기 때문에 좀 단점들을 얘기했던 거지. 여기처럼 그냥 웹툰 안 본 사람이면 진짜 볼만하다. 저도 베놈지수 0점 무난하게 재밌었던 영화인 것 같고 처음에 이제 그 원작의 설정을 아예 모르고 보니까 초반 부분이 굉장히 재밌어요. 되게 세계관이 독특하고 되게 신박하고 되게 흥미롭다 라는 거를 이제 되게 보면서 갔고 중간 부분에는 딱 제가 좋아하는 이런 아포칼립스의 분위기가 나가지고 또 굉장히 재밌었고 마지막에는 막 재밌지는 않았지만 이제 엔딩까지 가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재밌게 봤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지적 독자 시점 여기까지 이제 봤고요. 그 좀비 딸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권의 인생 이야기 오산 걸작선이 아니라 용산 걸작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게 부득이하게 무대 인사를 좀 같이 보다 보니까 용산에서 이제 영화를 봐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본 영화 바로 좀비따. 저 노래 하나 부르고 가겠습니다. 잠비라비라 에에 와까 와까 에에. 나쁘지 않지 않았나요? 괜찮아요. 괜찮아. 저는 솔직히 넘버원 했으면 살짝 좀 감다디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좀비딸을 봤고요. 또 무대 인사도 이렇게 했는데 좀비딸 간단하게 한 줄평 내고 심층 토크하고 베놈지수 매기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좀비딸 한 줄평. 오랜만에 나온 순수 코미디 영화. 무리하지 않는 원작 제안. 티도 울리겠다는 감독의 마음가짐. 그러면 이제 한 줄평 했으니까 네. 저희 재미없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재미없다요? 재미있다 재미없다. 그렇죠. 재미있다 재미없다. 너무 재밌었다. 너무 재밌게 봤다. 뭐 저도 이 영화를 재미있다 재미없다로 나누면 재미있다. 저도 재미없다 재미있다로 나누자면 조금 재밌다. 이 정도. 우선 이 영화도 이제 웹툰이 원작인 그런 작품인데 또 두 분 다 웹툰을 좀 보셨나요? 초반에 좀 보다가 완결 났다고 하길래 완결 부분만 살짝 봐갖고 되게 좀 중간 부분은 잘 모르는데 약간 살짝은 아는. 저는 마차 평점 5점에 남길 정도로. 오.
가장 좋아하는 웹툰 중에 하나지 않나. 저는 이제 앞에 나온 전독씨랑 마찬가지로 좀비딸이라는 웹툰이 있는지도 몰랐던 무지의 상태로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영화의 간단한 줄거리를 조금 설명하자면 아빠랑 딸이 이제 같이 사는데 딸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원래 같았으면 감염자를 신고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빠가 이제 딸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감염자를 이제 숨겨요. 근데 이제 그 감염자를 사회에 적응시키는 코미디 감동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원작과 당연히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원작과 비교했을 때 이 영화 어떻게 잘 나온 편인지. 일단은 전독씨 얘기를 좀 하자면 전독씨는 film을 봤을 때 와 이건 영화가 불가능하다 라고 할 정도의 기획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좀비딸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만들기가 좀 어렵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보면서 전독씨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잘만 만들면 재밌게 만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또 했었는데 왜 만들기 어렵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좀 뭔가랄까 만화적인 재미? 만화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개그나 이게 막 서사가 엄청나게 훌륭한 작품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이 좀비의 그런 소재로 개그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감동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좀 더 뭔가 이야기가 일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이게 뭔가 큰 재미가 없고 조금 만들기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면서 상당히 원작을 조금 충실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노력했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 중간에 나오는 이제 개그 포인트들이 높은 타율을 보여줬고 만화적인 그런 연출, 애용이라든지 할머니의 그런 강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름 영화적으로 좀 설득력 있게 구현해냈고 웹툰이다 보니까 긴 편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다. 저는 막 엄청 오래전에 봐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원작 팬으로서 나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 작품의 원작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단순히 이 작품을 원작과 비교를 할 게 아니라 다른 코미디 영화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다른 코미디 영화랑 비교했을 때 이 작품이 상당히 재밌었다. 영화관 효과도 있었던 게 저희가 봤던 관이 이제 무대 인사를 했던 관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관객분들의 리액션이 적극적이에요. 보면 일단 웃음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최근 들어 본 영화 중에서 웃음소리 이렇게 많이 들린 거 처음이에요. 뭐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개그라든지 코믹적인 요소가 상당히 과하지 않게 재밌었다. 감동적인 장면에서 갑자기 막 개그 나오고 막 이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딱 그때는 감동은 딱 감동, 개그 포인트 때는 딱 개그 포인트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데 치고 빠지기가 잘 됐다. 영화가 눈치가 있다. 웃길 때는 확 웃겨주고 살짝 감동 스토리다 할 때는 딱 감동 넣어주고 마지막에는 좀 다시 웃기는 약간 이런 포인트들이 센스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원작이 아니라 다른 코미디 영화랑 비교했을 때 순수 개그 타율이 높은 부담 없이 보긴 좋은 영화였다. 무리하게 막 개그 욕심을 내는 영화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거부감이 드는 오히려 유치해 보이고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좀비딸 같은 경우는 원작에서도 그런데 무리하게 막 개그를 치지 않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보기가 일단은 너무 좋았고 저는 일단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정은 배우님의 할머니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 연기는 거의 그냥 99% 원작 그 재현율 와 진짜 보면서 와, 어떻게 현실에서 저런 느낌을 낼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할머니 연기였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도 너무 좋고 개그도 너무 잘 치셔가지고 저는 할머니 부분에서 가장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만화의 느낌을 낼지가 몰랐어요. 너무 좋았다. 그게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러면 전반적인 그 캐스팅 어떻게 보면 그 캐릭터의 싱크로율이 할머니 말고도 좀 다 괜찮았나요? 일단은 영화 보기 전부터 조정석 배우님이 캐스팅됐다는 얘기 듣자마자 와 이거는 진짜 캐스팅 너무 잘했다. 그 원작 속 이미지하고 너무 비슷해요. 배우님 이미지가. 그리고 이게 개그물이잖아요. 근데 또 조정석 배우님이 개그를 엄청 잘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개그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일단 이 두 개만으로 캐스팅은 진짜 완벽했다. 다만 이제 조금 걸렸던 거는 이제 딸 배우님 이제 최유리 배우님하고 뭔가 약간 그렇게 케미가 막 좋아 보이진 않는다. 좀비가 되기 전에 현실 모습에서의 케미가 조금 뭔가 연기 같은 느낌이 들었다. 뭔가 현실 가족 같은 느낌보다는 연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재밌지는 않았었는데 딸이 좀비가 다 되고 난 이후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캐스팅 되게 다 좋았다. 전반적으로 되게 다 잘 어울린다. 다들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갖고 확실히. 근데 저는 진짜 보면서 많이 웃었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영화를 너무 오랜만에 봐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은 초반에 좀비
좀비한테 이제 도망치다가 그 할머니 좀비가 조정석 배우를 물어요. 감염됐다 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틀리야. 이런 이제 포인트들이 예상치 못하게 웃기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갖고 제가 이런 개그 되게 좋아하거든요. 할머니가 막 아이고 우리 새끼 막 이러다 갑자기 이빨 드러내니까 이런 쌍놈만 하면서 약간 이렇게 되게 웃기잖아요. 이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개그를 좀 되게 잘 떴다. 그리고 워낙 조정석 배우님과 이정은 배우님이 그런 걸 잘 살릴 수 있는 분이어가지고 너무 시너지가 잘 났다. 그러니까 생활 연기인데 거기에서 개그가 묻어나오니까 맞아요. 오히려 그냥 일상처럼 다가오는 그 개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그렇다고 이 좀비딸이 개그에만 몰두했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극한 직업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코미디로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좀비딸은 엄연히 감동의 포인트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동적인 포인트들이 저는 뭐 막 심파처럼 느껴지지 않고 딱 적당한 정도의 감동, 눈물 한두 방울 흘릴 정도의 딱 감동이 있지 않았나. 원작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진짜 너무 재밌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공존시켜놨어요. 한화가 시작하면 막 재밌는 장면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끝에 온전 감동적으로 막 눈물 흘릴 것 같아요. 만약 근데 그 다음 화가 막 감동적이야 막 근데 끝에 막 갑자기 재밌어져. 이 격차가 너무 큰데 이 흐름이 자연스러워요. 막 억지로 개그를 주려고 하지도 않고 억지로 감동을 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원작에서. 그런 부분을 영화에서도 최대한 많이 활용하려 했던 것 같아요. 개그도 넣고 감동도 넣고. 근데 무리하게 흐름을 막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감동적인 부분이 조금 무리하게 억지로 좀 주려고 했던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짧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화는 기니까 이 서사를 좀 길게 풀어도 되는데 이건 짧다 보니까 조금은 들어갔던 것 같은데 크게 막 들어갔던 것 같진 않고. 그러면 뭐 이 영화의 아쉬운 점 조금 얘기해볼까요? 딱히 크게 아쉬운 점이라 할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최선을 다한 게 느껴져갖고 영화가 아쉬울 게 없어. 영화가 최대한 뭔가 이렇게 해주려 했던 게 영화를 보면서 느껴졌기 때문에 솔직히 칭찬해주고 싶어요, 되게. 물론 원작에 비해 아쉬운 점은 많은데 매체의 특성을 알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걸로 일단 받아들여줬던 것 같아요. 그냥 원작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조금 아쉬웠다고 말하는 거는 이제 애용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만화에서는 더 많은 활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사적인 활약이 아니라 개그 포인트에서 거의 한 3분의 1은 할머니, 3분의 1은 애용이,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영화다 보니까 최대한 그거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영화적으로 뭐 CG도 사용하고 진짜 실제 고양이 연기도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그 연기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 아마 좀비딸을 이제 영화화 한다고 했을 때 가장 고민했던 지점이 내용이었을 거예요. 너무 만화적인 설정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영화로 옮길까 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에 큰 아쉬움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비딸의 또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무난무난하게 다 장점들만 섞여 있는 정말 보기 좋은 영화인데, 뭐 영화 안에서의 아쉬웠던 점은 진짜 뭐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뭐랄까 그 단점이 없는 게 일단은 장점인 것 같고 그냥 다 무난무난했다. 추석에 개봉했으면 명절용 영화에 너무 잘 어울리고, 왜냐면 일단 기본적인 영화 속 장소가 할머니 댁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명절에 가족들이 도란도란 이렇게 지내는 그런 느낌이 나서 굉장히 명절에 가족들이랑 보기 좋은 영화. 아마도 추석에 개봉했으면 진짜 입소문 제대로 탔을 것 같은, 되게 재밌게 봤다 라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비딸의 베놈 지수를 매겨볼까요? 저는 마이너스 10점? 저는 좀비딸의 베놈 지수 마이너스 한 35. 상당한 수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코미디의 법칙들을 다 잘 지킨,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 별로 없는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베놈 지수 마이너스 40점. 네, 저도 뭐 되게 웃으면서 봤고. 오랜만에 조금 추천하기 좋은 영화가. 그거 좋아해.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기본적으로 추천할 만한 영화일 것 드디어 같아요.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 컨텐츠다 보니까 둘 중에 한 편의 영화만 봐야 된다면 전독시 vs 좀비딸. 근데 이거는 전독시 좀 완패지 않을까. 저는. 이거 좀 비교하기가 미안할 정도라.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오상골짝서 두 작품 잘 비교해봤는데요. 저희는 또 재밌는 영화 컨텐츠 나왔을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